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 정보통신 개론입니다. 어, 이 과목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암기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문에서 주구장창 해당하는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기본 강의에서는 빠르게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런 구조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시고요. 문제풀이에서 얘네를 문제 답으로 보시면서 해당하는 용어를 정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 해당하는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우선 첫 번째고요. 통신 개념하고 데이터 전송기예요. 그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 주고받는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자, 데이터 통신은 말 그대로 컴퓨터하고 통신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 정보통신 발전 과정에는 제일 먼저 데이터가 모이게 되겠고요. 그 데이터를 정보로 가지고 오겠고, 그 정보를 지식화해서 그걸 지능으로 쓰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 한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뭐 챗GPT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지능을 갖게 된 것은 데이터를 잘 선별해서 정보로 만들고, 그걸 지식으로 만들고, 그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지능이 된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미 챗 GPT의 기본 기술은 1980년대 이미 완성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집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하여간에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줬더니 얘가 이제 인공지능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고속이고요. 그리고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에러 제어가 가능하고 시스템 신뢰도가 높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대용량화됐고 광대역화됐고 분산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의 3대 목표는 우선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보안성이 있어야 된다. 개념적인 내용들이니까 간단히 봐주시고요.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말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그리고 신호 변환 장치.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모뎀이었기 때문에 신호 변환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파트 사시니까 아파트 지하에 DSU라고 하는 이 단말 장치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신호 변환을 하지는 않고요. 그 통신회선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전화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통신회사가 되겠죠. 지금 예전에는 전화국이었지만 통신회사로 가서 그 회사 내에서 이제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 구글 또는 챗GPT 서버에 접근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에서 DT가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예요. 그래서 바로 단말 장치가 되고요. DCE가 바로 데이터 서큐트 이퀴먼트예요. 그래서 얘는 신호 변환 장치가 되는 거고 전송 회선이 바로 여기에는 통신 회선이 되는 거고 CCU가 통신 제어 장치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딱히 아실 건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전송계에서 단말 장치예요. 데이터 터미널 이큐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입출력 기능과 전송 제어, 기억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컴퓨터가 바로 단말 장치가 됩니다. 자, 입력 전용 단말 장치가 있었고 출력 전용하는 아이가 있었고 현재는 어때요? 입출력 공용 단말 장치가 있겠죠. 예전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도 이 입력 전용 단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은행 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 체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모니터만 딱 있죠? 키보드하고 입력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단말 장치에는 이제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작업하는 애와 그냥 단순하게 지능이 없는 아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DC 같은 경우는 신호 변환 장치예요. 이게 요즘에는 뭐 워낙 광 케이블로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 때만 해도 모뎀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전화선이 아날로그였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PC 통신을 막 했었는데 그때가 참 한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PC 통신 들어가면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가지고 그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진짜 나이 많은 30대 막 형들하고 통화하고 전화로 공중전화가 뛰어가가지고 형 뭐해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PC 통신 시절에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이텔 뭐
저는 하이텔 전 세대부터 했었거든요. 키텔이라고. 그리고 천리안 이런 거. 제가 말씀하는 이 단어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화 회선 자체가 아날로그여서 컴퓨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회선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런 모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 코덱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반대로 디지털 회선에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아날로그 신호가? 여러분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죠. 전화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성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 회선에 전송하려면 바로 코덱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곰 플레이어나 K 플레이어 이런 걸로 인터넷에서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때 요즘엔 거의 안 보시죠. 유튜브만 보니까 넷플릭스랑 그때 다 내부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다 내부적으로 코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는 거를 코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주고 얘네를 다시 디코딩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DSU가 사용이 되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전송하는 거고요. 자, 통신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단말 장치하고 서로 통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DC하고 중간에서 통신 제어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개념만 잡아주고 계시면 됩니다. 자, 통신 제어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얘는 통신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CPU의 부담을 줄여줘요. 예전에 CPU가 모두 다 작업했는데 이 CCTP 때문에 얘네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이제 이번 시간에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처리기예요. 전처리기. 자, 이 친구는요, 중앙 제어 전단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프론트 엔드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 제어 장치 앞에서 통신 기능을 전담하는 장치예요. 현장에 위치한 단말 장치와 통신 기능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등을 적용을 하고요. 메시지 조립 분해, 전송 메시지 검사, 통신 회선 및 단말 장치 제어 등을 수행하는 애가 바로 보다 전처리기다. 근데 개념적으로 얘는 중앙 제어 장치 앞에서 사전 작업을 하는 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얘는 별 정도는 아니고 PAD는 패킷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킷 교환망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메시지 방식으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와, 이런 식으로죠. 야, 전화 딱 해가지고 야, 김 과장 본사로 올라오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길이에 차이가 있어요. 야, 김 과장,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세 글자가 되죠. 야, 그러면 한 글자가 되잖아. 야, 김 과장이라고 안 하고 야, 그럴 수도 있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세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길이가 다 달라진단 말이야. 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 차이가 다른 아이들을 보낼 때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메시지 길이가 긴 아이들이 이 통신 회선을 잡아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단위로 쪼개게 되는데 걔를 우리가 보통 패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킷 교환망에서 단말기 중에서 비패킷형 단말기에서 패킷 조립 분해 기능을 제공해주는 장치를 P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DTE만 기억하시면 돼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구나. 그리고 모뎀이라고 하는 것과 코덱, DSU 이 세 가지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처리기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코덱이 자주 출제가 돼요. 예전에는 모뎀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에 모뎀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코덱이 훨씬 더 출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뭐 꼭 출제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히 개념적으로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